디멘전 투자자분 투자부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동안 뉴스가 또 쏟아진 맞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네. 해서 네. 아무래도 무디스 이슈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 일단 왜냐하면 시장 반응을 좀 체크하고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다들 긴장을 하고는 있는데 뭐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생각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과거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것이다.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네. 대로 일단은 무디스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그쵸. S&P 글로벌 그다음에 피치. 피치, 무디스. 네. 이제 순서대로면 2011년에 먼저 S&P가 선을 7월 달에 한번 다운그레이드 강단 그때 심각했죠 한번. 그래서 그때 한 20% 시장 빠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피치가 2년 전 2023년도 여름에 8월 달인가 그때 한 번 더 하고 네. 한 두 달간 10% 하락이 있었고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한데 하필이면 또 이제 트럼프 때 해서 지금 아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거긴 지금 아마 법적 대응 뭐 이런 것도 아마 할 것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과거의 경험상 그러니까 그 V자 반등을 그러니까 악영향은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은 V자 반등을 냈었는데 다만 걱정을 하는 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진짜로 부채가 많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만 하면 GDP에서 미국의 연방 부채가 90%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한 5, 60%에서 올라와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2024년에 부채 한도가 이제 그때 목에 차 있는 상태에서 그때 장기 국채를 찍는다, 10년물 이상 찍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한번 또 금리가 확대였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다른 점은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다른 점은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 결국은 이럴 걸 기회로 잡고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되는지 여부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사실 미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반등세, 상승세 증시가 좀 이어져 갔었는데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뉴스라든지 다 복합적으로 보면 다 긍정적인 얘기 일색은 아니었어요.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시장을 지난주까지는 어느 정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무게감을 발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 90일 이후에도 이제 7월 초니까 서서히 좀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하나씩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나 이런 또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네. 대로 관세 폭탄 맞았다가 그것이 폭탄이 약간 타이머가 멈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타이머가 지금 멈췄는데 시한폭탄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멈췄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짝짝 가고 있죠.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멈춰서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나마 좀 이전보다 좀 나아졌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은 좀 나아졌긴 했는데 이것이 시한이 있는 그러한 그 소위 안도 랠리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제부터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될 거고 혹시 무디스와 관련된 소위 채권 시장에서 이번 주에 만약에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글로벌 큰 손들을 상대로 계속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소위 비행기 착륙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예,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네. 보느냐 무착륙 너무 그냥 과열되는 양상이죠. 계속 날아가는 거. 연착륙 아주 부드럽게 서서히 내려오는 거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시장에. 근데 경착륙이 이제 사실은 제일 걱정이죠. 우당탕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침체 가능성이 네. 이제 커지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월 그러니까 항상 매달 한 첫 번째, 두 번째 주고 사이에 보통 그 조사를 하는데 4월 달만 해도 경착륙 위험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그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죠. 네. 4월 2일 직후에 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우측은 이 그 미중 협상이 그 완성되는 그 언저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착륙 위험은 줄고 영착륙 기대감이 커졌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거꾸로 말하면 근데 이렇게 그 글로벌 큰손들이 향후 12개월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나? 역으로 말하면 상당히 이건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건데 급증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어찌 말하면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는 거고 소위 그 예측 가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경착륙 전망은 줄어서 다행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또 언제든 이것이 다시 늘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격현에는 우려를 가져야만 되는 이제 그러한 사실의 큰 급변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과 5월 보면 경착륙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 이제 급격하게 4월에 늘었다가 상고관세가 발표됐으니까 그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줄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변동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라는 게 흐름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에 두려움이 컸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절대적으로는 두려움이 아직 많아도 어느 정도 완화 쪽으로 심리가 가니까 미증시는 사실 한 달간 좀 뜨거웠거든요. 네. 한 달 만으로 보면 뭐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미증시는 언제나 좀 우상향이었다는 믿음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그 월가에서 이제 이 시기를 언제와 비교하냐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비교를 어느 때와 하느냐. 예, 이것이 이제 항상 보면 과거에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네. 뭐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멀리 가면 1982년하고 비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때도 되게 좋았던 겁니다. V자로 해서 나중에 엄청 상승한 82년과 비교하는 게 있고 가장 가까운 건 우리가 코로나 위기죠. 사실은 V자 반등을 했었던 네. 그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다가 사실은 코로나가 해결은 금방 안 됐지만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뭐 이러면서 V자 반등을 했었잖아요. 2020년. 예, 네. 3월에 20% 급락했다가 올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차트를 갖고 왔는데 검정색 선이 2020년도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급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내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2021년까지 내내 올라갔었죠. 사실은 두 번의 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마치 그때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게 이제 붉은색 선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보면 지금 상당히 보면 어쨌든 그 모양새 폭은 좀 다르지만 모양새는 유사하잖아요. 2025년 빨간색이 이제 연초부터 쭉 그려놓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의 연초부터 2025년의 연초부터 그래서 똑같이 지금 만들어놨을 때 네. 보면은 야 2020년하고 모양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 가면은 미국장이 다시 늘 보셨던 말씀하셨던 우상향으로. 추세적인 우상향 네. 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대감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간의 왜냐하면 조정 받았던 게 다 올라왔거든요. 요 반등을 못 누린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급해졌을 수 있는 그쵸. 타이밍에 네. 뭐 무디스 이슈도 나오고 뭐 어떻게 이걸 반영할까 이제 그런 기로가 이번 주 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기미도 보인다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대표님도? 근데 그래서 네. 이제 이럴 때 좋은 거는 네. 그때는 왜 올랐고 지금도 지금은? 그거하고 같은 거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2020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교한 차트에 제가 한두 개를 좀 더해갖고 제가 조금은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 네. 왔는데 당시의 경제는 짧은 침체를 겪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V자 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둘이 다른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0.2 사실은 연말에도 1.2인가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그거는 계속 올라오기 거의 시작한 한 게 1년 한참 지나서 1년도 넘게 예, 지나서.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예 네. 없었다. 그때는 뭐 제로 금리였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하향 안정화됐지만 2.3% 여전히 좀 연준이 약간은 조금은 좀 두려워하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금리도 그때는 10년물이 지금 우리 다 까먹었지만 0.64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0.64였습니다. 10년물이. 하지만 지금은 거의 지난주 말에 4.5 네, 넘어서 가까이 거의 한번 찍고 내려왔죠. 근데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그 레벨이 다죠.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도 거의 때 사실상 그때는 제로 금리였고 지금은 내려왔다 하지만 4.5, 4.25, 4.5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상황.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수준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통화 정책도 그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서 시장에서 뭐든지 팔기만 하면 내가 다 사줄게 연준이 나섰었죠. 그래서 매달 110억 달러씩 사줬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양적 긴축 줄이긴 했지만 양적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매달 50억 달러를 사고 그러니까 아니라 팔고 있죠.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또 완전히 다르고 재정 부양책이 당시에는 엄청 공격적으로 나왔죠. 하반기 2021년을 거치면서 재정 부양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하에 하지만 지금 부양책이 없고 오히려 재정을 긴축하겠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사실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없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V자 반등 오고 2020년과 비교해서 완전 우상향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현재의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마음 급하다고 뛰어드셨다가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겠다. 좀 붙잡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시기를 비교해 보면 좀 극명하게 일단 뭐 기준금리부터 그리고 뭐 시장금리부터 해서 금리 상황이 워낙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인플레이션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경제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하나는 팬데믹, 하나는 뭐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은 공통점으로 맞잖아요.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일까는 비교가 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2025년은 또 기술주 AI에 대한 새로운 축이 좀 살아있는 그때와 비교하면 또 그런 해긴 해서 어떤 비교가 또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소위 성장성에 대한 것에 대한 가격을 많이 주려면 시장 금리가 낮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사이도 잘 뚫고 오긴 했지만 실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유지되거나 혹시라도 이번 주에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5 뚫고 30년이 5%를 뚫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성장주한테는 안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시장에 그 당시에는 돈을 흥청망청 풀 때였고 지금은 사실은 돈을 연준이 꽉 움켜쥐고 있고 심지어는 재정도 정부도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무디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강하게 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두 개를 다 조합해 보면 유일하게 남은 건 감세입니다. 근데 이 감세마저도 역으로 말하면 채권을 찍어서 감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전만큼 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년과 25년의 환경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는지 봤고요. 일단은 관세입니다. 관세. 어떤 걸 지금 지표를 받아보거나 숫자를 받아봐도 이 관세 영향이 들어간 건가? 아직은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보통은 한 5월, 6월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금 더 뭐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말씀 주신 네. 대로 지금은 이제까지 지난주까지 나온 CPI나 PPI나 데이터를 보면 관세 영향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계란 얘기하면서 금리 낮추라고 지금 그러고 네.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연된 그리고 아직은 반영이 덜 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주말 동안 또 월가 얘기, 그러니까 월마트 얘기 나왔잖아요. 네. 뭐 트럼프도 난리치고 베센트가 통화했다고 하고 사실은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가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의 지금 그 원인은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걸 결과로 나타내지 마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과연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제가 아마 텍사스 관련된 소위 댈러스 연방은행 데이터도 얼마 2, 3주 전에 제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 연은 중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그 제조업 그 PMI 조사하면서 특별 질문을 했거든요.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업계의 비용이 제조업 업계의 비용이 6개월 내에 어떻게 될 것 같냐? 변화가 있을까? 그랬더니 변화 있을 거다 그런 것이 7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서는데 나 올릴 거야라고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리하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경쟁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러면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격 인상을 85% 이상이 다 할 거야. 그 얘기는 나도 올릴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경쟁사 올리는데 나는 안 올 수 있습니까?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상승 부담분을 전가할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전가될 것 같니? 그랬더니 중간값이 한 2달 내에 올릴 것 같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빠르면 6월 말 7월 초, 늦어도 8월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7월이나 8월 데이터에서는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데이터,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를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가를 기업들이 하지 않고 뭐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덜 벌면 되죠. 수익을 네. 감수하면서. 근데 거꾸로 그 말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한테는 좋을지 모르는데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용인할 거냐? 그럼 이익이 주는 건데.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이슈는 분명히 있다. 관세란 것 자체가 줄어야지. 아니면 뭐 고용을 좀 망가뜨린다든가. 그렇죠. 다행히 고용자를 이제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비용을 그러면 고용을 줄이면 또 소비가 줄 거잖아요. 그 안에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는 세상에 없던 걸 갑자기 만들어낸 거라서 이것이 어딘가에는 흡수가 돼야 되고 소비자한테 가격 인플레이션 올라가거나 비용으로 올라가서 기업의 마진이 줄거나 말씀 주신 대로 고용이 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딘가에는 흡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지표 뭐 소비 심리라든지 기대 인플레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거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부분이지 지금 당장에 나오는 것들은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괜히 겉만 먹고 있다가 시장 다 올라버렸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투자랑은 또 엇박자가 지표하고 좀 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또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V자 그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최악은 이제 바닥에서 팔고 지금 사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후행하는 가장 큰 거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위험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남들이 돈 벌었다 그러면 배가 아파서 사실은 이제 뒤늦게 뛰어들게 되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미 이번 거는 V자는 놓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럼 지금이 현재를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지금은 이미 가격이 추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위험이 지금 보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 있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아니라서 네. 늦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인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료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무디스가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든 게 당연 이제 정부 부채 증가를 주된 이유로 들었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이유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 뭐 감세 정책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한 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감세는 그러니까 기업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세금이 주는 거니까요. 관세는 사실상 세금이 올라가니까 나쁜 거였고, 그러니까 두 개 반대니까 감세는 좋아야 되는데 감세의 대가가 뭐냐 이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질문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 게 재정 적자가 확대될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 75%가 적자가 확대될 거야.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GDP에서 재정 적자가 한 6.23% 정도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러한 코로나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쟁 같은 게 없고 지금 평상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에서 감세까지 하고 지출이 충분히 안 줄면은 지금 계산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한 8%예요. 6.2가 8% 이상까지 늘어날 거라고 좀 걱정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10년물이 이제 4.43 뭐 이런데 4.45 뭐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30년물은 2023년도 그때 부채 한도 때문에 피치가 등급 강등했을 때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또 한 번 사실은 강등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긴장되는
한 주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지금은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감세도 있고 좋을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재정 적자 확대라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 국채의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에 대해 우려 있고 여기서 달러가 약세로 더 가면 양쪽이 벌어진다면 생각보다 시장에 다시 4월 첫째, 둘째 주와 같은 그런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이 지금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은 열심히 보셔야 될 것이 미국의 감세 법안이 어떻게 지나갈지, 그다음 그와 관련해서 그 국채 금리의 장기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발응할지를 꼭 지켜보시면서 위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세 법안 지난주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와 국채금리 변화 짚어주셨고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 자금 흐름과 유럽 주식 자금 흐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약간 뭐 방향성은 좀 반대처럼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V자 반등을 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완전히 되돌아왔다. 네.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마음이 안 돌아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외국인 주도하는 미국 투자는 V자가 아니라 L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역-L자형. 그래서 사실은 크게 자금이 못 들어왔고 대부분 미국 국내에서 들어온 거죠. 반면에 지금 유럽에 대한 투자,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는 그러니까 유럽 내 내국인들 또는 유럽 외 투자하는 외국인들 다 지금 유럽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최근 들어서 채권도 마찬가지고 미국 달러 약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트럼프의 이 정책이 메가라고 해서 유럽을 네. 위대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이걸 계속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